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다음 달에 평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인데요. 여유를 보였던 북한의 리성건 위원장 모습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마비옥 진구가 됐구나. 서로의 뜻을 고수르지 못할 지경에 이치해 있는 거 보고 마비옥 진구가 된단 말입니다. 어린애. 북과 남이 서로 뜻과 지향점이 달라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고수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시대가 됐구나. 우리 북측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배를 타면 한 마음이 된다. 오늘 회담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풀어나간다면 또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배 타고 마음이 같아진다. 좀 더 정리된 소리 뭐라고 한 배를 타면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겁니다.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돼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잘 됐다고 보시나요, 위원장님? 예, 잘 됐습니다. 그 대북 제재 해제 전에는 저희 경제 협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건 제가 아니라 대북 제재를 거론하는 남측의 물건입니다. 마치 북측 기자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제 남측 기자하고도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리성건 위원장이었습니다. 드디어 문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군요. 워낙 그날 물밑 접촉이 잘 돼가지고요. 일사천리로 발표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윤경 의원님 어떠세요? 날짜는 그런데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글쎄, 저도 그런 점이 가장 궁금한데 일단 오늘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요. 네. 장소는 평양이다라는 얘기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거의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지난번 5.27 남북 간에 만났을 때, 네. 정상 간에 만났을 때 판문점 선언에서 사이칠 때 이미 3차 평양 방문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오늘 고위급 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줄다리기 이런 게 벌어질 이유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남북 간에는 마쿠에서의 접촉 라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의제는 따로 아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의제와 관련해서 추후에 마지막 합의 네.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공표를 안 한 게 아닐까. 네. 관심은 흔히 말하는 구구절,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일인 70주년 이번 9월 9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갈 것이냐. 근데 그 이후에는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만 다른 네. 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날짜가 잡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구구절 이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예, 청와대 대변인이 어쨌든 9월 초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유엔 총회라든지요. 여러 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요. 과연 지금 멈춰져 있는 듯한 데에 대한 돌파구가 될지요. 문 대통령이 지금 이 회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김홍국 교수님. 일단 문 대통령은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4월과 5월 그리고 이제 3차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소는 평양이 특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미 관계가 상당히 삐걱거리면서 서로 밀당을 하는 굉장히 강한 밀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양측을 견인하고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언을 지금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3차 정상회담입니다. 네. 특히 또 국내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역시 중국 문제 그리고 북미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될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발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단은 유엔 총회가 9월 중하순으로 대략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구구절이 있고요. 그렇다면 유엔 총회에서 가능한 종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기본 구상이었고요. 그런 네.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역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역시 남북 간의 경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노동자 축구대회가 있었고 지금 우리 또 대표단이 북한에 축구를 하러 평양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끌어가자라는 강한 제안을 하고
아마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봐서 저는 조만간에 그런 결과들도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름째 북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요. 지지율을 보니까 하락세 최저치를 갱신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대통령은 무엇이 고민일까요? 과연 문 대통령의 언급을 보기만 하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따로 북한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병국 교수님. 예, 현재까지는 아마도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도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끄집어냈고요. 일단 북한 관련된 얘기 속에서는 대한민국이 특히 이 북한이 대북 제재 관련해서 석탄과 관련된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북한에 대한 언급을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6월 10일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한 비핵화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부분의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일단은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이 다시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조금 전에 유엔 총회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구구절이라고 하는 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고 9월 말에 있는 유엔 정기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대비해서 국제사회의 무대 속에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북한이 원하는 그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내야 될 것이고 여기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이에 있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종의 해결 방법들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대통령의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침묵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오늘 이 고위급 회담 보낸 사람들 보면은요, 경제 일꾼을 전면 배치를 하던데요. 이 본인도 연일 북한 전 지역을 돌면서 경제 시찰에 나서고 있거든요. 일단 이 변호사님한테 좀 먼저 들어볼게요.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행보를 이어갔나요? 최근 6월 말부터 지금 평안북도, 함경북도, 강원도, 황해남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네. 전역의 어떤 지방 경제, 지역 경제 상황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점을 두어서 시찰을 한 부분은 보통 어떤 축산과 관련된 목장이라든지 또는 어류와 관련된 어업 사업소 같이 실제로 어떤 국민들의 식량과 연관이 돼 있는 어업 또는 축산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많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화면 중에서 보면 뭐 내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러닝셔츠 차림이요. 농민처럼 이렇게 의상을 입고 지방 경제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전에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애민 사상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그 네. 부분을 좀 본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베트남의 개방 정책, 뭐 도이모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네. 어떤 국민들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소위 말해 어떤 공산주의 내지는 독재자, 어떤 강력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접고 잘못을 어떻게 보면 숨기고 대신에 어떤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경제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중앙TV에서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경제 시찰 댐을 방문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농장 방문까지. 뭔가 저쪽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압박을 하는 것 같은 제재보다는 우리가 살 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쪽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북한 언급 자제를 보면 북한 측에 이제 전처럼 말고 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의원님. 글쎄요, 남북 간의 지금 실질적인 경제 협력 또는 경제 지원 이런 게 돌파구가 전혀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번 고위급 회담에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북측 대표는 철도상이 빠지고 나머지 실무부서의 부상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자, 양쪽이 네. 남북 간에다 실천하자 이런 압박일 수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사실 북한에게 해줄 게 아직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제재가 지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걸음도 더 내딛기 어려운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서 언급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이면에는 사실 어찌 보면 다각도의 뭐 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은 가능합니다. 네. 북한과의 교착 상태, 북미 간에도 미북 간에도 그렇지만 우리와 남북 간에도 교착 상태인 것 플러스
사실 우리도 지금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네. 둘러싸고 상공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이건 사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바로 직결되는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런 걸 다 제쳐두고 이런 건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라는 걸로 비춰지듯이 북한을 언급한다. 이건 사실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반발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북한을 지금 언급 안 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될까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9월이 한반도 분수령이 될지. 지금 북한은 당분간 외국인 여행 기금 받지 않겠다고 해서요.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시진핑 주석을 평양에 불러들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지금 3차 방북과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이제 이 일이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도모했던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김 교수님. 네, 처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다롄에서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등을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봤을 때 대한민국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이전에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에 바로 이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돈독하게 북중 간의 관계를 다지고 난 다음에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등과의 이런 정상회담 일정에 나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기 직전에도 비슷한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을 한번 또 가지는 거로 예상이 돼 있고요. 네, 4차 방북이 네, 예정돼 4차 있죠. 방북이 결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폼페이오 장관이 오기 전에 또다시 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아직 단 한 번도 북한에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북한의 평양을 방문해서 이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특히나 9월 9일 구구절은 북한 입장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권 수립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노력들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끌어낼지가 집중이 되는 부분이고 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있는 종전선언에서 3자가 아닌 4자의 국가 속에서 종전선언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성과가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네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미중 간에 굉장히 지금 강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행해야 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위상에 네. 대한 고려가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구절에 북한을 방문해서 한반도에서 중요한 중국의 입지를 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종전선언에 중국의 입장을 반드시 게재시킨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그런 영향력 확대의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금도 최근에 뭐 계속 우리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 간에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북한 간에서도 실무 차원에서 지금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운전의 역할을 자임하고 판을 좀 끌고 가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이 기울일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4월에 이어서 2라운드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북한과 우리 이 정상회담 이제 9월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